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오후장으로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 이틀 동안 유럽 증시는 괜찮았거든요.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애플과 테슬라의 특히나 테슬라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만간 오늘처럼 또 빠진다면 10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동안 하락이 더 가속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배당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왔던 자금들 자체가요.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좀 그런 좀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오늘 현재 금융투자 쪽 1,700억가량 매도 나와 있는데 1조 이상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해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오늘은 외인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좀 안 좋았던 흐름에서 오늘부터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조금 바닥하긴 계기가 2,200포인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 노려보시고 당분간에 큰 악재 상황은 없어요. FOMC까지 해서 문제 상황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좀 꾸준한 반등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주를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 최소 중형주 이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짧게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민하다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조금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하고 DDR5 관련주인데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S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두산부터 볼게요. 두산이 월요일 날 신나게 빠지고 별다른 이유도 없었어요. 신나게 빠지고 나서 어제 이제 좀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좀 올려치면서 현재 보합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 한 해를 지켜본다면 지금 두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 수익거리가 굉장히 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하단 자리를 보고서 이 추세 하단 자리를 체크해 드렸는데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였었고요. 한번 좋은 수익이 났었죠.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노렸는데 바로 얻어 터지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이 추세 하단 자리 이탈할 경우에 이 자리요. 이탈할 경우에는요. 떨어질 때 매수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회복을 어제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추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상승 분위기 나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을 주면 전 고점으로 10만 원 이상 부분 저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치면서 바로 위로 솟구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두산 사업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봇, 에너지 쪽, 그렇죠? 네, 두산 밥켓도 보시고요. SMR 같이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보시는 거 좋고, 두산 밥켓 괜찮을 거라 판단되고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 들어 반등 흐름이 살짝 나아지고 있거든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포인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산 밥켓 같은,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치는 그림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두산 자회사로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현재 자리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니까 참고하시고 잘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신세계가 오늘은 좀 빠지긴 해요. 좋은 수익이 좀 났었지만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재반등을 좀 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기관들의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4분기 실적 원체 좋았고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실적의 성장성 자체가 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현 큰 그림에서 보건데 신세계는요. 짧게 보지 마시고 큰 추세의 하락 흐름에서 이게 돌아서는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크게 하락하다가 이제 요 최근 들어 자리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신세계는요. 바닥 체크해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차근하게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요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역시나
좋은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잡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올 거고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좀 시끄럽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한데 중요한 점은요.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중국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요. 정말 국내 기업들의 매출 신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스트레스한 그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관점에서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시장을 한동안 장악을 할 건데 지금은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가 원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큰 폭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거니까 관련주들을 꼭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쇼핑에 이어서 엔터에 이어서 쭉쭉 게임에 이어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 시너지가 있는 종목들은 그간에 좀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에어부산 볼게요. 계속 올라요. 에어부산이 3,000원 돌파를 했어요. 오늘 이제 3,040원까지 올려쳤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률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25%가량 나오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에어부산을 고민을 할 때 왜 이렇게 오르냐, LCC 관련으로 해서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오르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떨어지죠. 그다음에 진에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으로 볼까요? 항공은 오늘 반등은 하긴 하네요. 자, 종목마다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있는데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뭐 티웨이 같은 경우는 누가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출발 자체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의 빠른 대처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서야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차트를 전체로 돌려봤을 때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어부산의 이게 전체 차트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전체 차트인데요. 제가 그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에어부산은 무슨 자리인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뒤에 높이 있는 가격대에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많이 올라갔어도 3,000원을 찍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고민을 할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 다음 박스권을 보셔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짧은 박스권은 여기겠지만 여기 너무 짧고요. 조금 이 뒤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2021년 말부터 해서 2022년 중반까지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이 자리 박스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자리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보자면 5,000원대 후반 6,000원대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2배 정도는 가줘야 그나마 이제 정상권으로 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중장기적 추세를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꺾이는 듯 했는데 돌려 세우기 시작해서요. 충분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만 볼게요. YG 엔터 보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뭐 베이비 몬스터도 그렇고 G드래곤 새로운 앨범 소식도 그렇고 뭔가 이제 회사를 나간 계약을 이제 연장하지 않은 멤버들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은 바로 새롭게 채워지면서 주가가 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YG 엔터의 양현석 대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회사로 뛰어들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바닥에서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기는 해요. 짧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 그 외에 SM이나 JYP보다 훨씬 바닥이었던 건 맞아요. 완전 주가가 다 거꾸로였으니까 YG 엔터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조금 상승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점 라인을 맞춰보자면 이런 라인 형성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도 이 추세의
상단의 라인으로만 맞춰지더라도요. 5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추세에 흔들림 없이 요 갭을 메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는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라인으로 보건데 5만 5천 원 돌파부터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좋을 테니까 그 시장의 반등 맞춰서도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분하게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오늘 종목은요, DDR5 관련주도 굉장히 좀 많아요. 앞으로 제가 DDR5 관련한 종목들을 하나씩 꺼낼 건데,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 관련해서 CPU, DDR5를 인식할 수 있는 CPU를 우선 서버를 내놨다가 이제는 가정용 PC부터 해서 하나씩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부터. 그래서 관련 수요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DDR4 메모리 가격과 DDR5 가격 자체의 갭 차이가 30% 이상이었는데 2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 좀 더 주고 DDR4 살 바에 DDR5를 산다는 거죠. 속도가 2배니까요. 그 수요에 맞춰서 성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DDR5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킷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9월 달에 말씀드렸었고 많이 빠졌어요. 그 당시 제가 심택이랑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둘 다 실적은요,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실적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리아 서킷 실적은요, 보시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이익인데 저기 끝에 보시면요, 저게 3분기까지 실적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것은 작년, 재작년이 되겠죠?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 3분기까지 실적입니다. 바로 그냥 사상 최대 나오겠죠? 근데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 850억대 영업이익이 포인트가 2021년 거고요, 여기요. 그 다음이 작년 3분기까지입니다. 1000억대가. 당연히 넘어가겠죠. 기본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도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PER 밴드 자체가 제가 이제 9월 달에 드렸을 때가 이제 PER 5배였는데 지금 3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도 쌌지만 지금 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이 어마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합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좀 보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강조드렸었던 종목들 자체가 DDR5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쪽 관련으로만 제가 계속 대응을 해드렸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 종목들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이적으로 볼 때 코리아 서킷을 왜 제가 선택을 했냐. 다른 종목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의미를 좀 두고 싶었는데 자, 코리아 서킷은 2020년도 때 한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볼게요. 레벨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했던 자리 자체가 이렇게 제가 레모칸을 쳐드리는 자리 있죠?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자리 자체가 바닥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12,000원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요. 그 다음 다시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따라서. 이 자리 자체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3년 전의 실적이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합니다. 올해 작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눈에 보이시는 요 5천억의 실적에서 매출에서 3배가 뛰게 됩니다. 근데 차트는 추세는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죠. 한번 올랐었지만 시장이 안 좋았었죠. 굉장히 떨어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인 상황에서 PER 3배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작년 하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PER 높은 종목은 PER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PER 낮은 종목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중형주, 대형주 많이 보셔야 되고요.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꼭 업종에 중요 업종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DDR5 관련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까지 말씀드렸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시간 내서 또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